안녕하세요. 김금중입니다. 아기를 기르면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영아 응급처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아가 경련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아가 경련을 일으킬 때에는 우선 어떤 경우에 일으키는지 알아볼까요? 열이 안 나면서 경련을 하는 비열성 경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련성 질환이나 뇌의 손상, 몸에 이상이 있었을 때 나타납니다. 2분 이상 경련이 지속되거나 1분 정도 숨을 못 쉴 정도로 경련이 나타나거나 또 머리를 다친 후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열이 안 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하는 열성 경련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나 아빠가 절대로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열이 나고 경련을 하게 되면 안쓰러운 마음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해야 합니다. 우선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아기를 관찰하면서 지켜보는데요. 만일 아기가 토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토물이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한 다음에 보통 경기하는 기간이 1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경련이 끝난 후에 열이 아직도 많이 난다면 병원으로 아기를 데려가야 하겠습니다. 이물질을 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알아볼까요? 우선 먼저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주로 병원 약이나 담배꽁초, 또 비타민제, 비누, 구두약, 화장품, 땅콩, 단추, 반지 등 다양한 내용들의 이물질을 입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가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기도 폐쇄 때 하는 아기를 팔에 올려놓고 등 뒤에서 손바닥으로 등 뒤 세게 두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빠르게 때려주면 그 안에 먹었던 내용을 밖으로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의 내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른데요. 우선 수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온계의 금속이나 수은은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몸에 머물러 있다면 아기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기가 멀쩡해 보여도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치명적인 독극물인데요. 담배 한 가지에 보통 15 내지 20mg의 니코틴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의 치사량의 2배에 해당이 됩니다. 구역질을 하거나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또 흥분한다면 바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일단 집에서는 물을 많이 먹이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토한다고 해서 장약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비눗물이나 화장품, 가루비누 같은 걸 먹었다. 이 경우에는 토하게 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양잿물이나 황산, 염산, 빙초산 같은 이물질을 먹었다면 식도나 입에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토하게 한다면 한 번 더 화상을 입게 되니까 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물질을 영아들은 입에 넣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아 주위에는 안전하지 않는 이런 물건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응급처치 궁금하시다고요? 네, 지금 알아볼까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이후 깨워도 잘 깨지 않고 잠만 자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또 경련을 하거나 갑자기 분수처럼 왈칵 토하거나 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또 목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기를 움직이지 말게 하고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들 것이나 판자에 눕혀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상을 입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이동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듯한 곳에 아기를 판자에 눕히는 게 좋습니다. 화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 알아볼까요? 화상의 종류에는 1도 화상이 있습니다. 1도 화상은 피부 색깔이 빨갛게 변하고 화끈거리며 약간 아프지만 물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햇볕에 빨갛게 익은 정도가 1도 화상인데요. 우선 화상 부위에 흐르는 찬물로 15분 정도 담궈 화기를 빼내면 좋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화상 부위가 벗겨지면서 아물게 됩니다. 다음은 2도 화상인데요. 담뱃불이나 끓는 물에 데워 피부가 수포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화상 입은 다음에 수포가 생기면 2도 화상이 되는 거죠. 물집을 터뜨리거나 건들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2도 화상인 경우에는 화상을 입은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3도 화상인데요. 피부, 아래, 신경까지 손상을 입어서 만져도 아픔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요. 화상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화상 연고를 바르면서 치료를 하다가 급성기에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때 피부 이식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화상 또한 우리 아기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문에 손가락이 끼었을 때 궁금하시다고요? 이러한 경우는 흔히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는 날이면 또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손가락 끝이 떨어져서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면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깨끗한 꺼즈로 지혈시킨 다음에 그 떨어진 손가락 부위가 있다면 함께 가지고 큰 병원 응급실로 빠르게 가셔야 합니다.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베었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알아볼까요? 상처가 크게 났을 때는 엄마들은 지혈에만 우선 급해서 그곳에 가루약이나 항생제를 뿌리고 또 때로는 바셀린을 듬뿍 바르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처치를 한 내용들이 상처 치유에 더 지장을 줍니다. 이러한 경우는 깨끗한 꺼즈나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꽉 눌러서 일단 피가 나오지 않도록 피를 먹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피를 먹게 꽉 눌러서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병원 처치를 받게 되면 흉도 덜 남게 되고 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숙지하셨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여차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그 부위를 꽉 눌러서 지혈하면서 당황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코피가 날 때 궁금하다고요? 아기를 기르다 보면 코피가 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엄마들은 일단 우리 아기에게 피가 나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코피가 날 때 우선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피가 나면 아기를 눕히지 말고 앉히거나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게 한 다음에 입으로 코피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엄지와 검지로 코에 말랑말랑한 부분, 코뼈 있는 부위까지 바짝 붙여서 그 부위를 살짝 잡아주면서 그 부위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 부위를 10분 정도 눌러주면 보통은 코피가 멎게 되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멎지 않으면 다시 10분 정도를 더 그 부위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누르다가 손을 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누른 상태에서 10분 정도를 길게 꼭 잡아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영아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기를 건강하게 잘 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어머니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기 주위에는 위험 물질들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잠깐 또 방심할 때 아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기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